이번에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 사용되었던 청동 거울을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청동 거울은 우리가 단유 세문경이라고 부르는 거울입니다.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상세히 보면 굉장히 가는 선으로 기하문으로 시문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문경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가는 선으로 장식한 그 거울이라는 뜻이죠. 이 청동 거울은 굉장히 발달한 청동기 문화입니다. 이전의 문화를 우리가 연형식 동검 문화라고 하는데, 연형식 동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기 뒤에 보시는 이 비파형으로 생긴 검이 나오는 문화를 말합니다. 이 시대는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이 단유 세문경의 시대보다도 천 몇백 년이 앞서는 그런 시대에 시작된 문화가 연형식 동검 문화입니다. 이 연형식 동검 문화에서는 이 거울보다는 훨씬 더 거친 무늬로 구성된 거울들이 나왔고, 그 연형식 동검 문화가 보다 발달해 가지고 여기 보이는 아주 가는 세형 동검 또는 한국식 동검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데, 이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이렇듯 정교한 거울이 만들어지는데, 여기에 그 선을 시문한 기술을 보면 이 기술 자체는 지금의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, 흔히 나노 수준의 이 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작은 거울 내에 그어진 선 자체가 적어도 13,000개, 4,000개의 선이 그어졌다고 하는데, 그렇게 가늘게 그을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하나의 수수께끼이죠. 그래서 이 거울 자체가 상징하는 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청동 기술, 청동기 시대의 과학 자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주 한국 문화의 고유한 유물입니다. 그래서 이게 한국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. 이 유물을 만드는 그 주조한 기술을 보면 이 너무 세밀해서 이걸 어떻게 주조했을까, 어떻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청동을 녹여냈을까 하는 게 그동안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것인데, 어떤 사람은 꿀벌이 남긴 그런 밀랍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 로스트 왁스법으로 했다, 이런 이야기도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치밀한 돌에 깎아서 주범을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,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그 고운 점토 성분이 많은 그 모래질을 가지고 굳혀서 거기에 조각을 해서 이걸 떠냈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. 그것은 여기 그 거울의 표면에 아주 가는 그런 모래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 그 기법을 쓰지 않았겠냐 하고 있습니다. 야간 그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이게 그때 주조 기술로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틀림없고, 여기 시문한 것 자체가 기하문이라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정교한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생각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도의 과학적인 개념이 들어간 그런 유산이 되고, 또 이러한 기하문을 시문한 이 거울 자체는 사실은 연영지방과 한반도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기하문 거울이 나타나는 지역은 결국 한국 문화의 가장 원형 고조선 문명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, 또 그 흔적들로 봐야 됩니다. 그렇게 하고 이 아주 치밀한 세문경의 가는 무늬 거울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한반도 내에서 진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진화한 것들이 일본까지 전래돼서 일본의 유적에서도 한국에서 간 그런 거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게 동아시아의 문화의 문명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, 그러면 이 거울이 어디에 쓰여졌냐?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그런 내용입니다. 이 청동기 시대 때, 고조선 시대 때 나오는 이 거울과 함께 나오는 유물 중에서
방울들이 있습니다. 이 방울들은 결국에 샤만들이 그 의식을 할 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. 이 거울 자체도 보면 요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들은 결국에 어디 매달았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거울 고리 자체가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던 게 아니고 약간 이 느슨한 곳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즘 우리 과학에서 그 표면을 보면 마모된 흔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매달았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,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시베리아의 샤만들의 그 여러 가지 의식 도구들 보면 저런 방울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런 거울들도 가슴에 달고 이 끈으로 달아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한 기록들은 시베리아의 민족지에도 잘 남아 있고 현재도 시베리아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문화 전통이 이게 그 연영지방으로 전해지고 그 자체가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런 문화 전통이 지속된 것으로 보는데, 사실 이러한 문화 전통 자체는 연영지방과 한반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타나고 가장 성한 그런 문화입니다. 그런데 이 거울 자체가 이게 샤만 문화에서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태양을 상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거울 자체는 어떤 빛을 반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, 이 번쩍이는 그 빛 자체가 결국에는 하늘의 태양의 어떤 빛이고 그것이 결국에 샤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,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신적인 연계로서 이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 자체는 결국에 고대의 샤머니즘과 관계되고, 그 샤만 자체는 결국에 고대에서는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왕권과 관계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고대 당군 신화에서도 당군이 어떤 샤만적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, 그런 것 자체가 이런 유물에서 잘 알 수 있고, 지금 우리 한국의 최초의 고대 문명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 자체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와 유사한 거울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물 자체는 아주 작지만은 한국 문화의 하나의 기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.